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콘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영상 끝까지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문의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매수를 해서 반년이 넘었습니다. 1710원에 비중 13%인데 지금 보니 고점에서 잡은 것 같네요. 전망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네,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12월 8일 거의 지금 8개월 좀 있으면 이제 1년 가까이 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 결국에는 1000원 밑으로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최저점 883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또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 밑으로 좀 내려와서 걱정이시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인코는 과거에 좀 그 작전주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맘만 먹으면 사실 그 소형주 쪽에 좀 속하기 때문에 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좀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이 좀 크다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테마 관점이나 재료가 굉장히 좀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인콘의 원래 그런 이제 주요 사업은 바로 CCTV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CCTV 자체에 대한 어떤 전망은 나쁘지는 않아요. 뭐 견조한 성장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폭발적인 어떤 성장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반려동물 인구가 최근에 늘어나게 되면서 이 CCTV에 대한 수요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은 어떠한 그런 시대적인 흐름들이 좀 견조한 성장세를 좀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결국 상승을 하려면은 굉장히 강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재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회사. 그래서 인코는 사실 CCTV 관련주지만 얘가 지금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건 사실상 그 바이오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CTV 관련해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이제 그 자회사에 이제 바이오 기업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회사의 자이버사 테라퓨틱스라는 이제 그 기업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그 나스닥 관련해서 지금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아마도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한 4분기 정도쯤에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지분 가치는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상장 전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0억 이상 지금 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좋지 못하면 결국 상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죠. 왜냐면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임상 실험이니 이제 뭐 기술 개발비니 이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에 이제 그 실적 부분에서 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4, 5년간 계속된 투자를 하죠. 빚을 내면서. 그래서 추후에 엄청난 기술이 나오게 돼서 상용화를 하고 기술 수출을 시켰을 때 수익을 한 번에 걷어들이는 이제 그런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당장의 매출은 안 나오더라도 기술력이 좋아야지만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쪽에 지금 상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이 자이버사 테라퓨틱스가 무슨 기업이냐? 바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죠. 희귀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거 말만 들어도 기술력이 좋아야겠죠. 말 그대로 희귀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술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희귀질환이라는 게 결국에 남들이 잘 안 걸리는 병들, 흔하지 않은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보통의 기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곧 희귀질환이 난치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병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일단 좀 어떤 기대 가치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약품, 우리나라 이제 대형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희귀질환 치료제에 굉장히 좀 많이 뛰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기술을 먼저 성공하는 쪽이 장땡입니다. 먼저 상용화시키고 기술력 개발해서 수출을 시키는 기업이 가장 이제 주도주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면서도 고도의 기술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비알코올성, 이거는 좀 기니까 메모장으로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최근에 현대시대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술 섭취를 안 하는데 비알코올성, 현저히 적게 먹거나 남들보다 이제 술을 아예 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간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억울하겠죠. 보통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면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걸린다라고 좀 인식이 박혀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이 굉장히 심하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또 변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국에 지금 인콘이 주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입니다. 특히 이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이 섬유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폐 섬유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장기 쪽이 섬유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섬유화라는 게 결국에 굳는 거죠. 굳는 건데 지금 이게 딱히 치료제나 방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수명당 5년에서 7년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 이거 역시도 지금 치료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앞으로 수혜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쪽에 최근에 한미약품이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제 시장이 약 30조 원의 규모예요. 적지 않죠. 이게 국내만입니다. 약 30조 원의 규모로 엄청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수익성. 이 수익성이란 건 결국에는 기술력이나 경쟁력 확보가 돼야지만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상용화가 된 기업이 없다라는 거고 인콘도 지금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좀 많이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상 2상까지 돌입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또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런 이제 어떤 업황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밝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개발하면 좋겠지만은 좀 경쟁자들이 많죠. 네, 치료제는 이미 개발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도 치료제 나름인 게 사실 이 블루오션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업종이거든요. 뭐든지. 뭐 코로나 치료제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한다면 개발이 안 된 곳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는 아직까지도 상용한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내노라는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콘 역시도 관련주로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1,000억 원 이상의 지분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저는 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이제 그 상장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테마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개별적인 어떤 나스닥 상장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지금 어쨌든 이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에
시장에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 어떠한 업종은 맞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재료 자체는 좀 강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문제는 CCTV 본업 쪽에서 조금 성과가 미미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떠한 단기적인 상승은 실적 대비 좀 고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매출액 자체는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좀 나쁘지가 않은데 아직까지 이런 흑자 전환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주가의 발목을 잡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적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성장세가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본업에서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의 주가 상승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제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한 번 더 뛸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뭐 1,400원 이하까지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는 이 종목은 1,300원에서 1,000원대 사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미 매수를 하고 계신 거니까 아까 얼마셨죠? 1,710원. 비중 13%, 10% 미만이면 좀 그 추가 매수 전략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비중이 좀 애매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에 매도할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최악의 경우에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불발이 됐다. 이럴 땐 즉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만약에 급락이 나와요. 이거 아쉽다고 안 팔죠. 결국에는 투자 심리 악화로 저가에서도 수급 안 들어오면 이걸 또 몇 년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추후에 불발이 될 경우,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악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 즉시 대응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겪어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부근에서 부근 이상까지 좀 가지 않을까란 판단이고요. 또 이런 기회비용이 좀 아깝다라고 하시면은 3분의 1 정도나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고 나머지를 좀 홀딩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3가지예요. 항상 지금 손실이더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나머지 홀딩 분할 매도죠. 그리고 두 번째, 악재 출현 이전까지는 재료가 있는 이상 한번 들고 가본다. 시간 투자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추가 매수 개념이죠. 그치만 아까 비중이 좀 있으셔서 요거는 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 1번에서 2번 둘 중에 하나 좀 선택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지는 많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금액을 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요 부분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부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한 8개월, 7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얼만큼의 우리가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전략을 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주식에 있어서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전략이 없으셨을 때 방치하는 것과 있었을 때와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확실히 좀 와닿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할 땐 분할 매수 구간, 반등할 때는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무리 하락하는 종목이라도 계속 하락만 할 수는 없다. 중간에 반드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을 반드시 준다라는 거죠. 이럴 때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7, 8개월 동안 지금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중간에 이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에서 급등 나왔을 때는 무려 이틀 만에 2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또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거의 수급이 죽었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우리는 반등이 나올 때 잘 탈출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월 동안 7번의 매도 구간이 있었고요. 총 수익률은 무려 45%에 달합니다. 넘어요. 근데 일단 세금이라든지 소수점 제외하고 나면은 무려
45%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45%를 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제 차트를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하락세죠. 근데 이 구간에서 45%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눈으로 그냥 만약에 봤을 때 보유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45% 수익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45%의 차트이죠. 누가 봐도 지금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너스 45%가 아니라 플러스 45%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의 힘이고요. 분할 매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매수 타점에 따라서 분할로 들어가게 된다면 평균 단가는 무조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저가 매수세는 언제든지 나온다. 반등 줄 때 빠져나오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방치만 했을 경우에 현재 마이너스권이지만 이거를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플러스 45%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매번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설정만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알아서 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략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지를 해드리고자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같이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코멘트와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